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백범 김구가 백범일지 서문에 남긴 가장 유명한 문장입니다. 그의 일생은 오직 하나의 소원,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향해 달려온 고난과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오늘은 평생을 조국에 바친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의 뜨거운 삶의 궤적을 따라가 봅니다. 김구는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몰락한 양반 가문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이름은 김창암, 후에 김창수로 고쳤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에 그는 오직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17세에 본 과거 시험장에서 그는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당시 과거 시험의 현실을 목격하며 그는 개인의 출세가 아닌 백성을 구하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찾아간 길은 동학이었습니다. 1893년 그는 동학에 입문하여 김창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했고 이듬해에는 선봉장에 올라 동학 농민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동학혁명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백성들과 함께 이 나라를 되살려야 한다는 민족의식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인에게 시해되는 을미사변이라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격분한 김구는 1896년 황해도 치아포 나루터에서 조선인 복장을 한 일본인 장교를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범인으로 오인하고 처단하는 의거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치아포 의거입니다. 이 일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그의 사형 집행은 고종 황제의 특사로 집행 직전에 중단되는 극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후 1898년 그는 감옥을 탈출하여 공주 마곡사로 몸을 숨기고 원종이라는 법명으로 잠시 승려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청년기는 혼란스러운 시대만큼이나 파란만장했습니다. 환속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김구는 더 이상 개인의 출세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촌 계몽과 신교육 운동에 투신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민족의 미래는 오직 교육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이 같은 민족 운동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911년 그는 애국지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조작 사건인 안학사건에 연루되어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5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그는 이 옥중에서 자신의 새로운 이름과 호를 짓게 됩니다. 그는 이름을 창수에서 구로 바꾸고 호를 백범이라 지었습니다. 백범이란 백정의 백과 범부의 범을 합친 말로 가장 천한 백성과 평범한 사람까지 모두 독립에 참여해야 한다는 깊은 민족 주체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김구는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합니다. 임시정부의 문직이 격인 경무국장을 시작으로 내무총장, 국무령 등 요직을 거치며 임시정부의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난과 독립운동가들의 노선 갈등 속에서도 김구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켜내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1931년 김구는 침체된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인애국단을 조직합니다. 이는 소수의 용감한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건 의거를 통해 일제에 타격을 주고 국제사회의 독립의지를 알리기 위한 비밀 결사였습니다. 1932년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본 천황에게 수류탄을 던졌고 같은 해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일제 수뇌부를 향해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이 두 의거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특히 당시 중국 국민당 총통이었던 장제스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높이 평가하며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시 힘을 얻고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940년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선출되어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대일선전포고를 하며 연합국과 함께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해방 직후 신탁 통치 문제가 불거지자 김구는 강력하게 반탁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그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분단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1948년 그는 분단을 막기 위해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 평양으로 향했지만 결국 통일정부 수립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통일정부를 향한 그의 노력이 좌절된 지 1년 만인 1949년 6월 26일 김구는 경교장에서 육군 소위 안도희의 흉탄에 서거했습니다. 향년 74세였습니다. 그의 일생을 기록한 자서전 백범일지는 우리에게 독립을 향한 그의 간절했던 소원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헌신적인 삶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는 남긴 그 염원대로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로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진정한 애국심이란 무엇인지 되묻고 있습니다.